의심도 좀 가는 점도 있을 거고 그런 점들을 오늘 이제 박 대표 있을 때 확실하게 알고 이제 내 것을 만들 또 그렇게 하고 이제 하고 중성은 많이 달렸네. 현재 나무 수세 봐가면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 원 회장님 밭을 지금 둘렀다 왔거든요. 그 원 회장님 밭은 이거보다 월등히 좋아요. 그리고 이 시값이 지금 1.6에서 1.9까지 나와요. 평균 1.7을 넘가요. 그렇기 때문에 원 회장님 집에는 지금 그걸 못 써요. 영양제를 쓰지 말고 염화가리밖에 쓸 게 없어요. 자, 여기도 지금 이제 제가 쓰지 말라고 이야기할 거거든요. 여기에도 골드 그린이든지 칼라든지 쓰지 말라고 이야기할 건데 왜 쓰지 마라 그러냐면 잎이 살이 쪄서 쉬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 원인은 여기에 그 잎을 잘라 가지고 새순을 잘라 버리면 이 안에 우리가 새순을 잘라낸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 이제 도장지 친 거, 우리가 얘기하는 도장지 너무 많이 치우려면은 이제 수세가 다른 데로 삐져 나온다. 예, 봄순을 지금 많이 깔이버리면 우리 생산량이 이상이 있을 거예요. 여기 봄순을 지금 여기 몇 번 깔이는 거 모르겠네, 사모님. 한 번 깔았어요. 한 번 많이 깔인 것도 있고 안 깔인 것도 있고 많이 깔아. 많이 깔았지. 야, 참매.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앞으로는 봄순을 될 수 있으면 적게 깔이고 이 한 나무에 주렁주렁 많이 열려야 되거든, 사과나무가. 그런 방법을 앞으로 이제 패턴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제 이게 우리는 훌빈하게 이래 버리면 어떤 좋은 점과 단점이 결부돼요. 저렇게 반발하는 놈 잘라버리면 저는 나무들이 계속 튀어요. 그죠? 저는 나무 계속 튀는 거죠. 근데 요런 나무 좀 덜 튀죠. 이렇게 만들고 싶으면 차라리 시간이 될 때 박피를 넣어야 돼요. 박피를 넣고 힘을 빼놓고 잘라버리면 괜찮은데 그냥 이 상태에서 잘라버리면 이게 여기서 삐집고 나와요. 빨리 삐집고 나온다는 거 이렇게. 그럼 결과모지가 다시 멈추다가 자라고 이런 형태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 잎이 나무마다 개체마다 조금 달라요. 다른데 잎이 두꺼워요. 두꺼운데 여기 뺀질뺀질한 거는 얇은 거고 두꺼우면서도 약간 볼록볼록한 것들이 있고 조금 차이 나요. 왜 그러냐면 올해 비가 많이 해서 그래요. 지금 현재라면 이런 나무라면 지금 이렇게 삐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양 시비를 이제 이런 나무라면 좀 많이 할 생각하지 말고 조금 얇아지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지금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라면 염화가리 물 500에 염화가리 양을 1kg부터 2kg 사이를 쓰는데 그 양이 너무 많으면 타기 돼요. 예년 같으면 지금 시기에 2kg 양을 먹어야 되는데 올해는 2kg 쓰면서 가에 도는 모리에서 잘못하면 타기 돼요. 그래서 2kg를 쓸 때는 오후에 쓰거나 아니면 커브 모리 저쪽에 가서는 기계를 돌 때 계속 돌리지 말고 뒤에 분무기를 끄는 것도 좋아요. 분무기 노즐을 잠그고 그 다음에 돌고 난 다음에 다시 살포하고. 지금 이제 잎에 들어 있는 양이 전에 갈 곳이 없어요. 이 잎의 개체수에 비해 가지고 자기가 사용한 게 그러면 이렇게 삐집고 나온다는 거 이렇게 새로. 지금 봄에 연면십에서 이런 눈을 안에 눈들을 크게 키워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키워놨는데 요런 놈들도 작은 가지들도 키워놓고 다 키워놨는데 지금 비에 의해서 좀 많이 얇아졌어요. 비에 의해서 만져보면. 그런데 원 회장님 거는 전체가 다 두꺼워요. 달라요. 근데 집집마다 이게 조금 차등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라면 우리가 일어나는 이 현상을 보고 봄에 저 얼굴이 나오도록 마찬가지죠. 나옵니까? 예. 지금 봄에 이걸 칠 때 이거를 많이 쳐버리면 나무가 엉뚱한 행동을 해요.
지금 우리는 훌빈하게 이렇게 빼는데 빼면 이게 그 음밸런스 박자가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적게 빼라 그래요. 그러면 왜? 적게 빼는 것 같으면 이 안에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한 개 덜어내도 똑같은 양이 나와요. 내년에. 그래서 지금 영양 시비를 계속하게 있기 때문에 안에 것이 잘 안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가지 그 주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옆으로 뻗은 게. 이 개수를 약간 줄이내지 않으면 해마다 일이 늘어나요. 사과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늘어지가 아래쪽을 커야만 일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도장성 가지를 말고 요렇게 안정화된 가지, 이거 잘 안 자는 가지, 웃자람이 없는 가지로 자꾸 많이 만들면 되는데, 이런데 나무들 보면 웃자란 가지가 자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키우면 그게 그 가지는 또 도장기가 나요. 그런데 여기 중간중간에 난 걸 다 뜯어내 버렸는데, 가지 없는 자리에 그 등에 타는 가지, 그거를 7월 20일까지는 키워야 돼요. 키워서 굳게 만들어 가지고 7월 20일에 자르고, 이게 잘라버리고 끝을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두었다가 요 옆에 가지가 있으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8월 중순 넘어서 전쟁할 때 잘라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요게 맴매하게 없고 지 혼자 소사한 게 있어요, 도장지가. 그러면 이거는 요거 잘란 상태에서 겨울 전쟁까지 가만둬야 돼요. 그 겨울 전쟁할 때 요걸 갖다가 우리 그 2cm 정도 잘라 놓으면 여기에서 도장지 물고 나오고 또 옆으로 달고 나와요. 잠자는 맹아들이 달고 나와요. 그게 달고 나오면 또다시 요걸 7월 20일에 자르고 둬야 돼요. 요거 일찍 요거 나왔다고 잘라버리면 여기 터버려요. 그럼 웃자른 가지로 바뀌어요. 1년은 어때야든지 요 안에서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돼, 보면 한 대로. 그래야만이 옆으로 뻗은 가지가 웃자르지 않는 가지예요. 그건 매년 달면, 아래쪽으로 달면 매년 사과 잘 열어요. 그 가지 자체에서. 사과 달린 건 어떻게 해요? 예? 거기 사과 달린 거는? 울러선 거야. 예. 울러선 거 사과 달린 거 조금 잘라놔도 그 7월 20일 잘라놨대. 그때 돼서는 우리가 그 8월 달 되면 또 우리가 또 자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좀 굳게 만들어야 영양 이동이 돼요. 옆으로 요게 있다고 해서 요걸 먼저 잘라버리면 요게 또 2차지가 텄보면 웃자란 가지예요. 요런 식으로 여기 한번 텄보면 이건 웃자란 가지가 돼버려요. 안 턴거하고 턴거하고는 가지가 두 개 달라요, 엄연히. 그럼 내년에 잘 안 자라요. 요거는 단감에서 제가 개발해 놨거든요. 개발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했고, 지금 더우니까 이쪽으로 다 쓰세요. 제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그늘로 서 있어. 이쪽으로 들어오시오. 이쪽으로. 다 같이 이쪽으로 예, 이쪽으로 서 있어. 우리가 같이. 예, 괜찮습니다. 전 여기 텐트 가지고 여기 밭에 가. 예, 지금 저 연면 시비를 정상적으로 잘 했더라면 전체가 굵어서 그걸 그 연면 시비 횟수를 줄이거나 안 해야 되는 단계에 왔어요. 원 회장님 밭에 한번 가보시면 안 해도 된다는 게 답이 딱 나와 있어요. 그건 잎이 두껍고 살이 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시가 지금 현재로서는 좀 높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원 회장님 집에는 아무것도 안 써야 돼요. 근데 1.5대 지금에서 안 쓰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현재 그 이 시가 1.78, 1.9 나온다고 해서 뭐 100% 나쁘다고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낮은 것보다 좋으니까. 그 대신 왜 비료값을 올리냐면 이 비료값을 올려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영양 시비를 적게 할 수 있어요. 황금언농법에서 연면 시비 하라 그런다고 이게 지만 돈 벌어 몰라 그런 게 아니에요. 초기에는 영양을 땡겨 가지고 키워놓고 뿌리가 뻗어 가지고 뿌리가 일을 하면 잎을 보고 연면 시비를 하지 마라 그래요. 덜이 하면 더 나빠져요. 근데 그 지금 비료 수치가 약하면은 갈반이 오더라고. 맞습니다. 맞는데 작년도에 보다 원 회장님 집에 이 시가 많이 높아요. 조금 올려. 예, 그 지금 이제 잎이 두터우면 이제 그런 모든 게 좀 장애도 막아지는데 여기에 경주에도 어제 그 가서 강의를 해줬는데 배수가 안 되는 나무들이 그 하엽이 지금 올해 많이 떨어져요. 여기에는 저 나무 잎이 저 떨어진 게 밑에 많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쯤에 가보면 누렇게 떨어진 농장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떨어지죠. 그건 뭐냐면 영양 이동이 많아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전년도에 영양이 없어가지고 그 가리를 쓰니까 이동량이 많으면 여기에서 하엽액기 많이 빠져나가는데 그 원인은 비예요. 비가 와버리면 요 비를 맞고 이동을 많이 해요. 이파리가 그 위에 상부에 있는 거와 하부에 있는 거 두 개가 달라요. 여기에는 잎이 붙은 요 꼭지점이 칼로 깎아보면 연결 부위가 많아요. 뿌리에서 온 영양을 많이 먹게 돼 있고 아래쪽에는 살점을 깎아보면 그 모엽들 작은 잎들은 살점을 이 자리에 깎아보면 붙은 자리가 약하게 붙어요. 가늘게 붙어 있고 껍질은 두꺼워요. 그럼 내려가는 건 많이 내려가고 올라온 거 적게 얻어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가지들 보면 작은 가지들 있는 것들은 지금 안에 있는 것도 잎이 얇아요. 왜 얇느냐면 여기에서 연결된 부위가 꼭지가 작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몸통에서 연결되는 걸 가는 걸 연결하는 뜻에서 그걸 하거든요. 가는 걸 연결해야만이 웃자람 없는 가지예요. 그래서 나무 전체가 웃자람 없는 가지를 만들어야 안정이 많이 된다. 그런 방법이고 지금 여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런 것들은 더 먹어야 돼. 조금 힘이 더 생겨도 괜찮아요. 그리고 가리도 지금 보면 예년에 비해 가지고 잎에 들어있는 양으로 보면 이거 잘 안 보여요. 가리가 이거는 거리 많이 안 보여요. 잎에서 힘줄은 그래 뽀얗진 않은데 잎 속에 가리가 들어있으면 요 힘줄이 노래져요. 일부는 들어있는데 예, 요 정도 있으면 지금 색이 지나면서 약간 노란빛이 나와야 돼요. 노란빛이 나오고 요 힘줄을 먼지를 보면 그 흰빛이 아니고 노란빛이 살짝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노란빛이 잘 안 나와요. 여기에도 조금 약해요. 가리 지금 몇 킬로였습니까 이게? 아니 가지 사용 안 하고 안 썼지요? 안 하고 있어요. 써야 돼요. 일찍부터 써야 되는데 지금 가리를 제가 못 찾겠거든요. 가리를 지금 가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가리가 들어갔어야 돼요. 가리는 얼마만 탓해 쓰냐면 요거 10cm 하면 쓸 수 있어요. 신초가 10cm면 가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6월 달이고 7월 초부터 매년 쓰던 걸로 그렇게 그거는 더 빨리 해도 괜찮습니다. 가지가 있고 잎이 있으면 우리는 영양을 계속 공급할 거니까 그러면 과일을 키워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 신초가 봄에 태어날 때 10cm 정도 되면 염화가리를 1kg 쓸 수 있습니다. 500에. 예, 지금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가리가 안 보여요. 가리가. 근데 전번에 우리가 교육 받을 때 양이 없습니까? 빨리 크죠. 우리가 전번 교육 받았을 때는 예. 7월 20 중순 7월 20일까지는 염화가리 대신에 설탕하고 그린 골드하고만 쓰라. 그 강의를 자세히 보면 가리가 들어있는데 그거 내 좋은 것만 그 칼라 쓸 때만 가리 쓰라는 걸 들은 건데 강의 중에 자세히 들어보면 거기 들어있습니다. 햇순이 나오면 약 그 뒤에도 유튜브 영상을 계속 보세요. 새순이 이제 한 20, 신초가 한 20cm 정도 됐을 때는 가리 써도 된다 그 말이에요. 10cm부터 써도 돼요. 10cm 정도. 예, 그러면은 빨리 쓰는 사람은 지금 이제 우리가 6월 중순 지났는데 지금부터는 그러면은 설탕을 써야 됩니까? 설탕 아직 더 써야 돼요. 예? 설탕 아직 써도 괜찮아요. 설탕을 안 써도 쓰는 목적을 안 쓰게 되는 거는 이 과가 커가지고 이제 설탕이 매달리는 거고 과일 꼭지 뒤가 쏙 들어가요. 그럼 꼭 설탕이 고여요. 그런 문제 때문에 쓰지 마라 그러거든요. 알이 커지면 이게 설탕이 매달려요. 그러니까 설탕 봐가면서 너무 과실 봐가면서 하라. 예. 근데 그러면은 예, 지금 6월 중순 지나가 약을 쓰려 그러면은 그린 골드 7월 중순까지는 부사에는 써도 됩니다. 그린 골드하고 염화가리 1kg 내지 2kg네. 예, 설탕하고 예, 설탕은 한 1kg 하면 되겠어요. 3kg 써도 괜찮아요. 3kg 괜찮다고. 예.
나는 우리 밭에 어딘가 가면은 지금 이 정도 저 나무 수세거든요. 많이 쓴 사람 지금 그 설탕 한 수세가 이런데 700kg 썼습니다.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설탕 굉장히- 많이 쓴 사람 한 70보 정도 쓴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지금 뭐 우거져 가지고 예. 내가 순을 많이 쳤어요. 예. 하도 뭐 약이 안 들어가니까. 예. 그 대신 열매가 많이 안 달리고 하면 워낙 순이 더 이건 약이 안 들어가니까 그럼 많이 쳐버렸는데 예. 그러면 그건 지금- 염화가리만 쓰이죠. 예, 좀 그러니까- 이따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예, 예. 그대로 고르 치면 예, 되겠네. 좀 이따가 내가 질문을 드릴게. 지금 우리가 이거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요게 봄 순이 나올 때, 요 순이 나올 때 한 10cm 뻗어 나오면 염화가를 쓸 수 있습니다. 신초가 10cm 뻗어 나오면 염화가리 1kg를 쓰면 됩니다. 그때부터 염화가리 쓰면 딸 때까지 염화가리 계속 쓰는 거예요. 그거는 과실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거든요. 꼭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잎이 보면 요렇게 늘어져 버렸는데 일찍에 설탕을 안 썼어요. 한 번도 안 썼거든요. 설탕. 초단에 썼지. 예? 한 두 번 썼지, 두 번. 지금까지 두 번까지 안 쳤단 말이야 전체적으로. 설탕을요. 예. 계속 써야 되는데 그린하고 그린도 두 번. 그린이 세번 들어가고요. 그린 칠 때 설탕 아니었나? 그건 아니었지. 나는 설탕을 내겠는데 예. 계속 들어가야 돼. 설탕 들어가야 잎이 둥그러지고 되는데 초기에 이 잎을 보면 요것들이 이렇게 길어져 버렸잖아요. 이게 그 설탕을 쓰면 둥그러져야 되거든요. 목면십이 연면십에서 이렇게 길어지면 이게 우리가 불리해요. 이게 둥그러져야 되는데 연 면적이 이렇게 길쭉할 필요가 없거든요. 둥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길게 만드는 거고 아직까지 여기는 그 초기 연면 시비에 의해서 야들이 커야 되는데 요것들이 지금 잎이나 요런 걸 모양을 보면 야들이 그리 클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잎이 큰 것들은 여기 위에 경주 강동 쪽에 잎이 요막사거든요. 큰 것들은 부사도 이거 마탕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잎이 큰 것들이 별로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설탕 먹고 자기가 힘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여기 조금 아들이 좀 부실해요. 그리고 요 홈이는 잎이 자체가 그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부사 잎하고 안 틀리나? 아니요, 이것도 켜야 돼. 이것도 크면 요런 거 큰 것들로 만들어야 되는데 요렇게 요 가지 부러졌는데 정가는 빨리 뭐해줘. 잎의 크기가 수세가 약하고만. 예? 초기 연면식 횟수가 부족해서 안 받겠어 그래요. 예. 작년에 여기에 나빴던 것들도 경주 쪽에는 이거보다 훨씬 키워놨거든요. 키워놨는데 그거는 부사도 이거보다 훨씬 크고 잎 사이즈도 크고 그리고 여기는 엇박자를 자꾸 아직까지 일으키고 있어요. 엇박자를. 이제 집에 그 사과는 이게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애초에 잘못된 것도 중간에 가면서 계속 바꿔줘야 되거든요. 저런 나무 이제 나무 가지가 많이 뻗어 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나무들은 가지를 몇 가닥 안 넣고 키워도 돼요. 굵은 가지를. 원래 사과가 안 났더라고. 관계 없어요. 그거는 올게 가지를 안 자르고 그냥 뻗쳐둬야 2차지가 안 나와갖고 가지가 만들어지긴데 중간중간 자꾸 치 뜯으니까 그 의미가 없어요. 가지를 더 속합으로 한 가지에다가 그냥 이빨 실어놔 그냥 이 가지를 그러면 한 가지만 망창 열려놔보면 될 건데 이 가지도 조금 저 가지도 조금 시도 때도 없이 자꾸 뜯으니까 그러면 가지가 꽃눈이 봄에 만들어가 가을 겨울 거 여기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이놈이 캔디지면 또 튀나오잖아요. 사과 안 달리는 농사를 계속하고 있죠. 저는 나무들은 이미 아니까 봄에 사과 올 것이 좋은 기회잖아요. 안 달렸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한 개 빼빼고 그냥 한 가지를 그냥 다 나눠버려. 왕창. 그러면 이 가지가 그대로 길든 짧은 꽃눈보나 다 하거든요. 그래 바꿔야 되는데 이놈을 갖다가
조금 뜯어내고 요 가지도 뜯어내고 저 가지 뜯어내고 그러니까 자꾸 돋아나는 거예요. 일만 안 하지 일만. 그 조기 그 큰 거 뭐 아래 2개 위에 2개 4가지만 열어도 다 많아요. 예. 그래도 되는데 저걸 갖다가 가지 개수만 많지 쭉쭉 뻗어나면 그것밖에 없잖아요. 차라리 그 저런 가지는 중간에 봄에 그때 우리 소금할 때 판단력이 빨랐더라면 저런 상황이 사과 없지 가지 잘 나오고 있지 그 중간에 몇 개 빼내 그러면 그 가지가 안정화돼 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길쭉길쭉하게 쭉 늘어지가 엄청나게 사과 많이 달리 그런 기회를 놓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대로 사과가 안 달렸다고 함부로 너무 훌치내면 차라리 안 달렸으면 한 가지를 뽑아내 뿌지 가지마다 뜯어내면 안 돼요. 가지마다. 그러면 올해만 잘못되는 게 아니고 내년에 또 잘못되는 거예요. 가지마다 뜯어내버리면. 그리고 정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됐더라면 가지가 안정화되고 제일 그 연면십이 많이 한 사람이 아마 아침에도 통화했는데 영동에서 한 목면십이 3번 별도 연면십이만 23번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동네 사람이 다 놀랄 정도로. 전전도에 그런다고 그 집에 사과가 있다만 게 아니거든요. 올해 당장 바뀌어요. 그런 농가에서는 설탕을 한 100% 사다 놓고 쓰고 있거든요. 팽수도 일론 뭐 한 10,000평이 넘고 그러지만은 그리고 올 봄에 그런 농가들에서는 설탕을 계속 5kg를 썼다는 거죠. 목면십이 제일 처음에 15kg 쓴 사람이 있고 15kg 3번 한 사람이 있고 10kg, 5kg 쓰라 그랬거든요. 그래 쓰고 그 뒤에 연면시비를 계속 5월 말까지 5kg씩 계속 썼다는 거죠. 그리고 밤에 내일 아침에 냉해가 영하 그 4도 5도 떨어진다 그러니까 새벽에 그 3시 돼서 준비해 가지고 나가서 설탕 5kg를 엮고 가원에 살포해서 꽃이 만개했을 때 예. 그래서 그 지금 데이터를 잡기로는 꽃이 만개했을 때 내일 아침에 온도가 마이너스 몇 도 떨어질 경우에는 설탕 5 내지 10kg를 밤에 저녁에 우리가 저녁 먹고 좀 기다려보고 일찍 좀 주무시든지 해가지고 12시 정도 돼서 온도가 0도로 내려가면 그때 SS기 그 살포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 꽃에다가 그 설탕을 뿌리가 탄수화물 공급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봄에 목면십이 연면십이 그 의해서 냉해를 잡아지더라. 일부 100%는 못 잡는데 그런 감안된다는 거. 그리고 초기 연면십이는 그 이 아래쪽에 잎을 키워내야 되는데 그 아래쪽 잎이 여기에 보면 요 순이 돋아나다 요 작아져 버렸거든요. 요 자리가 요 작아진 자리 요쪽에가 아마 얼어가지고 요 과실들이 그 냉을 맞아가 요 종방향 길이 간 게 여기 납작납작해요. 여기 요 과실들이 보면 동글동글하네. 여기 낮아져 버렸어. 고가 좀 클 건데 고가 낮아지는데 요것들이 어디 썰이 안 맞은 데가 간간히 어디 숨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은 긴 게 있어요. 안 맞은 거. 아까 뭐 있더라고. 예, 한 놈씩 간간히 보면 어디 숨어가지고 파이프 옆에 이걸 딱 달라붙어가지고 썰이 안 맞은 것들이 있어요. 그건 이렇게 길어요. 그 기름기가. 근데 초기 연면십이 해수에서 이 봄순을 키워놔야 뒤에 도장지가 적게 나와요. 봄순을. 근데 봄순을 안 키우고 봄순을 억제로 시켜버리면 봄순이 커야만이 이 관이 계속 굵어지거든요. 그러면 봄순에서 사과가 달려있기 때문에 봄순에 영양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봄순을 억제로 시켜버리면 뒤에 난 도장지로 영향이 가버려요. 그쪽으로 영향이 가면 결국에 아무리 키워도 과실이 안 커요. 가을에 잘 안 커요. 그래서 봄순에서 연면시비를 자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언제까지 자주 해야 되느냐. 이 가지가 끝이 멈추고 이게 하나씩 튀어나올 때까지. 그러면 하나씩 튀어나올 때 정도 되면 원회장이 집에 가면 벌써 튀어나와요.
그건 이제 멈춰야 될 단계고, 뭘 써라 그러냐. 거기는 잎이 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 홍로 같은 거는 이제 설탕도 쓰지 마라 그래요. 홍로는 설탕도 안 써도 될 정도로 사가 컸어요. 설탕을 쓴다면 그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걸 약치고 저걸 약치고 저 단골 약치고 돌아서 이 골에 와서 바람을 한번 불어빼야 돼. 설탕 맺힌 거 떠나빼야 돼. 한 골 한 골 건너칠 때는 요짝에 거는 이미 설탕이 맺혀 내려왔거든요. 바람을 불어가 맺힌 설탕을 날려버려야 돼. 그래 하면 설탕을 6월 말까지 쓸 수 있는데, 원 회장님 거는 지금 사과가 홍로가 커서 설탕도 쓰면 안 돼요. 맺혀요. 설탕 쓰지 말고 쓸 수 있는 건 여마가리. 여마가리 써가지고 자주 쓰면 사과 빨리빨리 커요. 잎이 두껍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써도 되고, 비가 오면 이틀 사흘 만에 써도 돼요. 연마가리 있을 때 드린 써야 되는 칼랐어요. 아무것도 안 써야 돼요. 연마가리, 원 회장님 집에는 쓸 게 없어요. 연마가리만 단독으로. 여마가리 쓰고 요쪽에 그 부사에는 여마가리하고 설탕하고 쓸 게 없어요. 지금 원 회장님 집은 이미 다 해놨는데 그거 더 쓰면 나빠져요. 더 써가지고 더 국가에 욕심을 내면 안 돼. 그 잎이 얼마나 두꺼우냐면 두툼해요. 두툼하기 때문에 그 과일 색깔을 보면 가리 양은 좀 부족하고, 가리 양은 두툼하게 잘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이제 지난 겨울에도 이 가원에서는 척지를 좀 주지를 좀 빼냈지만은 여기에는 주지를 더 빼내야 돼. 이 가수원에는 지금 올해 그 예년에 비해서 안에 눈들이 좋기 때문에 내년 올 겨울에 내년 봄이나 겨울에 전쟁할 때는 요 주지들을 좀 더 빼내버야 돼. 더 빼내쁘고 한 놈은 주렁주렁 달아야 되고, 저런 나무들은 자꾸 안 여는 쑥나무 된 거 저것들은 가지를 더 많이 빼내야 돼. 원가지를 많이 빼내고 이 거리를 갖다가 한 1m 이상을 더 버려야 돼. 그러면 주렁주렁 열어 되거든요. 그렇게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잘 여는 나무하고 잘 안 여는 나무하고 관리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예, 뭐 가지를 좀 톱으로 쑥쑥 빼내줘야 이 나무 가지에서 꽂는 분할 계속 할 건데, 저 가지에다가 작년 가시래도 다 뜯어 잘라버리고 계속 끊어서 악순환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래 자라온 형태를 보면 조금 가지가 들쑥날쑥해요. 요 중간에 잎이 작아져 버렸거든요. 이게 혹시 억제제 안 썼어요? 안 써서 원래. 안 썼어요? 그 중간에 여기 잎이 아주 작아요. 원래 그 가니까 사과 없다 하니까 그 뭐 없으면은 어제 쳐나 안 쳐나 똑같다고 하지 말아. 예, 그 뭐냐면 이 가지가 아랫잎은 큰데 중간에 작아져 버렸거든요. 잎이. 그럼 이게 냉해 때문에 그러느냐, 억제를 시켜서 그러냐 이거거든요. 이게. 원래는 안 쳐서 한 번도 안 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초기에는 잎이 좀 자랐다가 그 뒤로는 이게 좀 별로 부실하게 자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혹시 비료를 뿌리느냐 아닌 이런 관계도 있고. 아, 이거는 비료를 수시로 좀 줬지요. 이건 왜 그렇구만 올사가고 이거는 내가 와 그렇게 젓갈을 넣게 그래. 이거요 눈구멍마다 다 달리거든. 그래 잎이 안 빠진다는 꽃젓갈 모여가지고. 이게 지금 눈가리가 다 달려. 요 가지를 보면 요 아래쪽 잎은 큰데 여기서 잎이 작아요. 그러면 요 시기에 비료를 뿌려 가지고 비료 흡수가 많아 가지고 위에 잎이 작아지기도 하거든요. 예, 이렇게 아랫잎보다도 윗잎이 크나가 있네. 아랫잎이 그 처음 나온 잎은 크고 뒤에 잎은 작아지잖아요. 그럼 이 시기에는 뭔가 장애가 있었다는 거죠. 장애가. 그 비료를 줄 때 약간 띄워가지고 있어. 그런데 수시를 준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적정 양을 맞추고 나면 되는데, 그 예산에서는 한 농가가 요 아랫잎 요거 한 장 키워놓고, 요거 한 장 키워놓고, 추비를 봄에 비료를 가까이 줘버리가
그 다음 잎은 이렇게 전다 이렇게 작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작게 싹 다 작았어요. 비료에 따라서 이거는 사과 뿌리는 약간 청근성이라 봐요. 뿌리가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 가까이다가 일하는 사람들이 비료 줘라 그러니까 요 기둥 가까이 이 원 나무 가까이다가 이렇게 싹 줘버리는데 그 비료가 짧아서 까물 싶은 거예요. 이렇게 작아져요. 그래서 비료를 주는 것도 좋지만은 그 비료에 따라서 이렇게 잎들이 보면 여기서 콱 자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살짝 깨어나는 형태인데 전체적으로는 잎이 밸런스가 안 맞다. 그럼 잎을 이거 좀 똑같하게 하려고 하면 마그네슘을 치면 어떤 게 연매시면 마그네슘을. 우리나라 농법이 좀 이따 가르쳐드릴게요. 그 횟수에 비례하게 돼 있는데 횟수는 안 하고 엉뚱한 거 자꾸 배워가면 액길로 가거든요. 예. 액질로. 그 요쪽에 그 위에 여기 강동에 그 12번 정도 몇 번 한 거 사과 좋습니다. 나무 요따 많은 거 한 20년 넘게 됐을 거예요. 그것도 요막산 거 요렇게 키워난 거. 그거는 그 냉해로 인해 가지고 좀 결실량이 적고 그리고 매년 비료를 안 주다 보면 결과 모지가 너무 가늘어가 꽃이 적게 폈어요. 그런데 사과 이런 거는 지금 커가 있고 심지어 이파리 큰 거는 손바닥 반만 했죠. 손바닥. 어제 영상이 있어요. 바로 여기 있으니까 위에. 그 우리도 지금 이 황금알 농법을 적용해서 여기도 잘해 농가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연면 시비를 해수를 늘리고 했더라면 아마 여기 아랫바닥 말고 좀 위쪽으로 가면 썰이가 좀 적게 맞았을 거거든요. 산 밑에 쪽으로. 그런 데 가면 아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조금 연면 시비 횟수가 부족합니다. 예, 예. 왜 부족하면 문제가 어떤 게 생기냐면 뿌리가 안 뻗어나와요. 뿌리가. 나무는 지가 뿌리가 일하겠지 그러지만 이건 천만의 거죠. 안 해요. 왜 그거 지금 23번 연면 시비 한 사람이 23번 했다고 자랑을 하겠어요. 23번 했으면 돈만 많이 들었지 더 나빠졌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비 오면 어제 뿌리고 내일 또 뿌리. 예, 비를 이용해서 앞뒤로 뿌리 뿐 거죠. 그 강의할 때 비 오면 앞뒤로 뿌리라 한 적 있죠. 그걸 그대로 응용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커버렸는데 그걸 이제 많이 하라 소리를 많이 못 하는 게 그 이제 젖걸 팔아먹으려고 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지거 좋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보면은 그리 하다가 빨리 되면 하지 마라 그래요. 제가 예. 지금 우리가 이 기계 같은 경우는 다 그럴 거야. 6월 달쯤 되면은 보통 보면은 그 칼슘제를 섞어 치라 하고. 예,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우리 저 강의 중에 보면 그 감에서 개발했는데 뜰감이 5월 15일까지 잎을 다 키웠다는 것도 이야기를 해요. 횟수거든요. 빨리 해가지고 빨리 키워버리면 어떤 게 좋아지냐면 이 안쪽들이 좋아져요. 우리 안에 여기가 좀 열매가 잘고 여기 좀 문제 있거든요. 그런데 안쪽을 좋게 만들어내는 게 초기 연면식 횟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린 2번에 칼 한번 쇠락하는 거는 칼슘이 들어가고 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린 2번에 칼 한번. 그렇기 때문에 황금알 농법에서는 붕소도 쓰지 마라. 붕소 들어있다. 마그네슘 들어있다. 칼슘 들어있다. 이거 다 빼고 나면 열결 있네요. 우리가 써야 될 거는 봄에는 설탕을 쓰고 그 다음에 새순이 조금 나오면 염화가리 쓰고 그 다음에 사과가 크면 설탕을 빼고 이제 그린을 쓰지 말고 칼슘이 칼라엔 다량이 들어있어요. 칼슘에다가 칼슘 들은 영양에다가 염화가리가 써가지고 잎을 두툼해서 이동만 시키면 돼요. 그러면 대봉씨 같은 거는 홍시가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몸속에 구석구석에 칼슘이라든지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홍시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사과가 깎아놔도 갈변이 안 되는 게 그 원인이에요. 갈변이 안 되려면 맛있어야 돼요. 사과가.
맛있는 거는 칼라 속에 영양소예요. 가리로 가지고 색을 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색깔라시는 영양제로 쓰는 것 같으면 뭐 한 병이 됐건 얼마가 됐건 500원 1000원 하는 건 없죠. 염화가리 1kg 550원 정도밖에 안 돼요. 염화가리 11,000원밖에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염화가리를 봄부터 쓰고 있어요. 그러면 쓸 자재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마저도 쓰다가도 잎이 두꺼워지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쓰는 거는 내주 되면 염화가리만 쓰라 그러니까. 나중에 내만 돈 벌어먹고 나면 농민들은 내를 때려 죽이려 그러겠죠. 그런데 제가 말을 하고 나면 10년 뒤에 돼도 양심에 가차이 안 받아야 돼요. 제가 가르쳐 나면. 제가 이 한마디 하고 가고 나면 그러니까 그 그린이나 칼라에 칼슘제가 원할 때 있으니까 쓰지 마. 그린에서는 없습니다. 칼라에서 칼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칼슘을 2번에 한 번, 그린 2번에 칼라 한 번, 그리고 이제 홍로 같은 경우 6월 말까지 그린 2번에 칼라 한 번, 설탕 염화가리 쓰다가 그때는 6월 말 되면 딱 끊어보고 7월 달 되는 것 같으면 원회장님처럼 사과가 커버리면 설탕이 맺히기 때문에 설탕을 쓰지 마라 그래. 3kg 쓰면 맺히 갖고 사탕이 돼버려요. 설탕을 쓴다면 1kg로 낮춰가는 원회장님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잎이 두껍고 좋기 때문에 그것도 설탕도 아까워서 안 썼대요. 이파리가 조금 얇고 사과 커 있으면 설탕을 쓰라 그럴 건데 조금이라도 지금 이파리가 두껍고 커요. 그래서 6.5선은 예? 6.5선. 1.5는 작은 거고요. 뭐 한 3kg여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는 사과 커 있기 때문에 설탕마저도 그것도 돈으로 계산하면 1,000원씩 가잖아요. 그게 쓰지 말아요. 돈이 안 들어야 될 곳은 절대 들을 필요가 없거든 우리가요. 이 돈은. 근데 돈을 들인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돈을 들이면 더 나빠져요. 원회장 집에 영양제 공짜로 준다고 계속 키우면 이제 사과 못 써요. 그러니까 잘 돼 있는 것은 우리가 보고 판단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봄에 해순이 자랄 때 칼라를 너무 많이 쓰면 칼슘을 많이 쓰면 이게 표가 안 나는 것처럼 몸속이 굳어요. 몸이 단단하게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그걸 쓰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린 2번에 칼라 한 번. 예. 그래 하고 이 그 강의를 계속 들어보면 지금은 이제 와서 6월 오늘 그 13일 6월 13일 오늘 날짜에 농가마다 가지가 굵어 가지고 여기 끝이 잎이 이렇게 싹 뒤집어진다 소리는 안에 눈이 튀어나온다 소리거든요. 안쪽에 안쪽 눈이. 그러면 요게 튀어나와 버리면 내년 사과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눈이 안 튀어나와야 돼요. 안 비집고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잎을 더 두껍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양을 쓰지 마라. 그 대신 설탕을 써서 잎 속에 들어있는 양을 빨리 과실로 보내라. 그러면 또 잎이 얇아지면 그때는 칼라를 쓸 수 있다. 그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요쪽에 요 놈은 먹어야 돼요. 골드 그린도 먹어야 되고 설탕도 먹어야 되고 칼라도 먹어야 염화가리도 먹어야 되고. 넘어가래요. 예. 그 교대로 써야 돼요. 예, 예. 7월 중 여기 수확기 언제죠? 이게 9월 말경이 되죠. 10월 초 9월 말. 여기 뭔데요? 홍어. 홍옥이야. 네. 홍옥이 더 빨리 안 따요? 그래 따니까 9월 말 10월 초. 9월 말, 8월 말이지. 8월 달 따는데. 9월 20일쯤 추석이니까. 예. 아, 9월 초에 수확이 되죠. 9월 초. 아리수보다 늦어요. 여기 늦어요. 예. 썩이 아리면은 못 따고 되게 늦으면은 따. 아, 그거는 저 땡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9월 그 말쯤 돼. 영사들. 예, 그 땡기는 거는 지금 그 요거는 잎을 좀 더 두텁게 하고 영양 더 먹이고 가리를 먹여서 예, 예. 수확기를 땡기면 돼요. 아, 예, 예. 익혀놓고 며칠 한 일주일 이상 더 달아나는 건 아무 문제 없거든요. 예, 예. 안 상하니까. 그래서 요놈도 저 추수 아래 대목보드로 한 일주일 이상 땡겨지거든요. 예, 예. 한 열까지 땡기는 거는 문제 없어요. 지금
비료량이 많기 때문에 지상부 연면시비를 땡길 수 있는데 지금은 시간을 많이 까먹었어요. 예, 예. 많이 까먹었는데 지금 남은 시간에도 이거는 안에 가지가 많기 때문에 조금 도장지에 티 나오더라도 계속 먹여요. 예, 그거는 먹이는 방법은 비가 안 올 때는 일주일, 예. 비가 오면 한 3, 4일 전에 살포했더라도 내일 비 오면 오늘 저녁에 다시 영양 쳐버려요. 예, 그래서 계속 먹여가지고 끝에 티 나오도록 먹여요. 예. 그러면 이게 둥그름하게 커져요. 예. 그 염화가리는 약 한 2kg 정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1.5kg에서 2kg. 예, 그 내일 날이 뜨거울 때는 1.5kg 쓰고 낮에 뜨겁거나 그럴 때 내일 날이 좀 시원할 때는 2kg 쓰고 염화가리를 예. 설탕도 쓰고 그 지금 먹어야 됩니다. 그 먹어야 되는데 여기 알이 좀 나야 되는데 알이 안 나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그래 그건 자랑할 게 아니고 그거 지금 이제 초보자라도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고 한 분들은 당연히 바로 1등으로 가버려요. 하우스 딸기 제일 초보자 처음 심어놓은 거 째맹 심어놓은 그것도 돈 1등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것도 운빨이 조금 따라야 되는데 그 한금알 농법을 배우고 하면 그 패턴을 계속 공부를 해가 배우게 돼 익혀서. 그런데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봄순을 키우라 봄순을 키우라. 왜 봄순을 키우래? 영양제 팔아먹을 개소리 아니에요. 그 방법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그 한 2다지 정도만 열매가 크는 것 때문에 돈이 배가 돼요. 우리가 수익이. 그렇기 때문에 사과가 큰 거를 따가야 돈을 줄 건데 쬐끄마한 걸 갖다가 개수만 많이 따가면 돈 안 줘요. 그래서 그거는 누가 결정하느냐? 봄에 결정해요. 연면시비, 목면시비. 그래서 초기에 연면시비에 그 영동에서 데이터 나온 게 설탕이 5kg가 좋더라. 5kg. 근데 그 우리가 그 황금알 농법 했을 때 하고 전체 수익성을 따지 보면 황금알 농법인 게 경제적이에요. 돈이 적게 들고 수익이 많이 나와요. 매년. 그런데 올해 잘 해놓으면 내년 후내년 되면 연면시 배수를 줄이라 그래요. 나무지가 이제 잘 알이 차가지고 잘 될 때는 양을 줄이라 그래요. 계속 와서 그 연면시 배 하라고 그 강의만 하다가 원회장이 집에 들려오고 연면시 배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어제 경주에도 하지 마라 그래요. 왜 그러냐? 이미 그 좋아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해서 좋게 바꿔놨기 때문에. 근데 못 바꾼 농가에서는 더 해란 소리죠. 작년에 와서는 연면시 해라 그랬죠. 그럼 지금 시점에 와가지고는 이제 빨리 해갖고 살이 알찬 거 그리고 비료값도 원회장님처럼 딱 끌어올려 가지고 요 뿌리하고 잎하고 연결이 돼버렸습니다. 내려가는 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연면시 해서 자주 해라 그런 거예요. 어중간에 보면 이게 하다가 말아보면 거기서 멈추고 뒤로 그대로 때려가. 올해 하다가 내년에 안 되면 내년에는 살짝 원래대로 돌아가 버려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거는 나무의 본성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나무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 설탕도 좋은 거고. 나무에 맞춰놓을까? 예. 설탕도 좋은 거고 설탕이 참 좋은 겁니다. 봄에. 그리고 새순이 요만큼 컸을 때는 염화가리 그때부터 들어가면 됩니다. 계속. 우리가 가을까지. 적소적기에 영양소를 쓰는 거거든요. 과실을 키우기 위한 목적. 그리고 잎에 들어있는 양성은 누가 빨리 보낼 거냐? 염화가리. 가리를 보냅니다. 그래서 가리를 써버리면 좀 얇은 거는 뒤에 여기 모엽들이 떨어져요. 노랗게. 빨리 이동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가 와도 잘 떨어지기도 하고. 예. 황금알 농법 밴드에 보면 지금 이파리가 이만상기 누렇게 떨어진 게 나올 거예요. 그래 그걸 자세히 보고 일반 농가들이 야 황금알 농법 저 가짜다 그러겠죠. 뿌리에 과습이 된 거예요. 뿌리에 과습이 돼서 산소 부족으로 영양이 이동을 시키니까 중간에 멀쩡한 잎이 하나 툭 떨어져 버려요. 이게 영양이 쑥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그거는 설탕 부족이에요.
뿌리에 과습이 되는 것 같으면 뿌리가 그 일을 못해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여기는 물 빠짐이 좋아서 그 안 생겼고 원회장님 집이 여기보다 물 빠짐이 잘 안 좋으니까 거기 내가 생겼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없어요. 깨끗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라면 순이 요래 막혀 가지고 딱 멈춰 가지고 요런 것처럼 멈춰 가지고 요 잎들이 만져보면 두꺼우면 요 잎들 만져보세요. 요 잎. 요렇게 두꺼우면 안 해도 된다. 여마가리 써도 된다. 그러면 잎이 얇아지면 요게 요렇게 될 거예요. 요렇게 쪼긋쪼긋하게 돼요. 여기. 그러면 여마가리만 써도 되나? 그렇죠. 근데 부사라면 그것도 설탕도 조금 더 먹어도 돼요. 요것이 지금 잎이 조금 얇은 거예요. 요것이 두꺼우면 이렇게 펴져요. 이쪽 나무하고 이쪽 나무하고 달라요. 이거는 펴져 있고 이건 오므려 있어요. 잎의 개수보다도 사과가 많이 먹고 있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이 더 펴져야 돼요. 요것이 안 펴지면 누가 굶어버리냐면 뿌리가 굶어버려요. 잎이 얇아서 영양이 작게 내려오면 뿌리가 일을 적게 해요. 이게 두 개가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자세히 보면 잎이 이렇게 쪼봇쪼봇해요. 이렇게 펴져야 되는데 안 펴졌다. 그럼 요것들은 연면십이 더 먹고 비료는 바닥에 있다는 충분히. 예. 그리고 요거를 로타리를 쳐버리면 이 시기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뿌리를 몇 개 잘라 부수니까 얘가 더 쪼봇쪼봇해져요. 어떤 목적에서 설파했는지 로타리 쳤는지 모르겠는데 로타리를 쳐버리면 해마다 사과가 크다가 멈칫 나빠지게 돼 있어요. 요게 그 로타리 치고 며칠 쑥쑥 지나가면 아마 잎이 더 좁아질 수도 있어요. 이쪽에 있는 뿌리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예. 이게 이렇게 끊었다가 다음에 뒤에 좋아지면 도장지만 크지 사과가 적게 커요. 예. 이거는 한다면 초봄에는 해놨을 때 그 새로 뿌리 만들 때 그거는 관계 없는데 지금 로타리에 친다는 거는 경제적 손실이 너무나 커요. 바닥에 로타리 지금 치는 거는 불리합니다. 뭐 꼭 목적이 배수가 돼야 된다, 벌레를 잡아야 된다, 뭔가 있다면 해야 되는데 그런 목적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죠. 단지 풀을 주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로타리 치면 비가 오면 질퍽질퍽 해갖고 물 빠지면 더 안 돼요. 약간 땅이 굳어 있어야 물이 잘 빠져요. 이거는 백해 무이기 이게 하나도 없어요. 사과는 작게 만들고 이 사과를 도와줘야 될 주인이 사과를 갖다가 망치고 있어요. 그 이익이 없습니다. 그 바쁘게 열심히 했는데 그 손님 맞이 한다고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제가 풀밭에 들어갔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럼 박 사장 그럼 한국 요즘 우리가 그것도 뭐 6월달 때 뭐 황산가리 뿌리를 하잖아요. 황산가리. 그 4월달에 뿌리라고 강의했는데 아직 안 들었어요. 아니, 예, 그거는 유튜브를 보고 4월달에 하는 것도. 예, 유튜브에 4월달에 항산가리 왜 뿌리냐면 4월 이제 꼭 하고 싶으면 지금 하고 지금 하면 색이 조금 어두워요. 항산가리는 4월달에 쓰고 여마가리는 6월달에 쓰고. 여마가리도 연민시입 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좀 모여야 됩니다. 또 해야 된다고. 예. 여마가리 모여야 됩니다. 모닥 주는 게. 예, 중간에 이 나무 새 사이에. 요 가해는 왜 주지 말아 가냐면 비료 척정할 때 고기 티 나온다니까. 복합 비료 속에 여마가리 들어 있거든요. 그 정도 기준이 나와야 되지. 여기 특별히 탁 티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저 위에 경주 쪽에 그 농가에서 작년에 그 미량요소 열심히 주고 그 항산가리 주고 비료를 안 줘가지고 이 씨는 일정공이 나오는데 사과 잎 두께가 얇아서 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늦게 산 연면십이 계속 5번 해줬거든. 비닐 깔아놓고도. 그래 해가지고 맛은 완벽하게 냈어요.
새가 뭐 150속으로 쫓았다니까. 그 4,500평 거기서. 그 맛이 없으면 새를 안 쫓아요. 사가 절대 안 쫓습니다. 맛없으면. 맛있어야 쫓습니다. 황금을 농법회가 그 마지막에 새가 안 나서 계속 해가지고 맛을 내버리니까 어떻게 새가 쫓아버려요. 근데 새가 들어올 쫓을 때는 맛없으면 절대 안 쫓습니다. 옛날부터 말이 하네요. 새가 쪼이면 올게 닫아 사과 닫아. 예, 그래서 새가 쪼고 그때는 우리가 새를 못 오게 하는 방법은 바닥에 유막 코팅을 해가 기름 냄새가 나면 저 냄새하고 섞여버리면 안 와요. 냄새가. 새가 왜 왔냐면 색깔 보고 온 게 아니고 냄새로 맡고 왔어요. 그리고 봄에 여기 우리가 그 3월 달에 유막 코팅을 해버리면 땅바닥에 진딧물이 잘 안 생겨요. 진딧물, 응애, 그리고 순나방도 잘 안 와요. 순나방도 봄에 여기 알가루 올 때, 요 그 새순의 냄새를 맡고 와요. 새순에. 그런데 바닥에 기름 냄새가 나면 순나방도 잘 안 오고, 균도 죽어요. 땅바닥에 균이 죽어요. 유막 코팅을 하면. 그래가지고 6월달에 지금쯤에 한 번씩 또 일부 하락해가지고 농장에 애들 지금 갈반이나 탄저를 잡기 위해서 지금 바닥에 유막 코팅을 하거든요. 땅바닥에다가 풀이 좀 있을 때, 이는 풀 다 잡고 나면 이거 뭐 기름 별로 효과도 없는데 풀이 좀 있는 데다가 살포해놔야 그 풀에 응애가 기어내다가 죽고, 그 다음에 기름 냄새 오래 가요. 그러면 그 기름 냄새 때문에 그 나방들이 냄새를 못 맡아 가지고 이게 가해를 안 와요. 알가루. 그리고 바닥에 그 갈반이나 이런 것들도 기름이 코팅해 버리면 잘 못 줄어들어요. 밀도가 100% 줄어드는 건 아니고. 예. 또 다른 언제는 질문하시죠. 지금 현재 잎이 황금 농법을 해보니까 너무 커가지고 예. 지금 수세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면 대부분 보면 관행적으로 쳐서 지나면은 가지를 쏟아낸다든지 이래야 반발이 없다 이래가 맞습니다. 꽂는데 반발이 없다 이래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그럼 그때 해야 됩니까? 지금 약도 제대로 안 들어가지. 네. 그리고 그 잎이 또 적은 잎 같은 거요 잔잎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지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잔잎 떨어진 예. 예. 그랬으니까 지금 현재 지금 이거를 그냥 계속 끌고 들어가야 되는지 약을 안 나고 그래 염화가리는 아마 지금 한 4번 정도 해가지고 지금 살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수세가 너무 세고 이러니까 혹시 수세를 약하게 할까 싶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염화가리를 한 4번 정도 치고 그래도 잎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원 회장님이 뭐 안 해도 된다니 뭐 해야 된다 근데 그 밭을 견학가가 한번 구경하고 그래 갔으면 좋겠고 저는 저 신광에 삽니다. 예. 그리고 연면 시비를 한 10번 하고 그 다음에 목면 시비도 하고 유막 코팅도 다 했습니다. 따라진 대로. 예. 그래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고 잎이 떨어지니까 혹시 이거 뭐 탄저가 왔나 갈바이 왔나 이런 이제 우려도 있고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또 그리고 또 계속 이거를 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우리도 이제 회장님 이제 나무 수세하고 우리 거하고 비교는 제가 보면 대충 아니까 그거 나중에 그거 보고 요래 가면 좋겠고. 예, 지금 그래 이제 수세가 복잡한데 어떻게 예. 하면 좋습니까? 이제 수세가 복잡한 걸 자르면 그게 이제 어디로 가냐 여기로 가버리거든요. 새순으로. 그리고 새순으로 갈 거니까 그리고 처음에 이제 박피를 이어버리면 이제 지금 이제 박피할 시기예요. 6월 10일 때. 왜 6월 10일 때 박피를 하라 그러냐면 잎에서 내리고 뿌리가 좀 일을 해가 먹고 있을 때 해야 되거든요. 5월달에 좀 좋아진다 박피를 하면 그냥 나빠져 버려요. 왜 이게 뿌리가 안 먹어가 뿌리가 안 뻗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뿌리가 뻗어가지고 또 일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은 박피를 해줘도 좋아요. 그 박피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당장 내일 아침부터 못 먹어요. 잘라 뿌리으니까 안 내려가겠죠. 그런데 뿌리에서 영양이 있어야만이 붙어요. 아래 위. 뿌리에 영양이 없으면 잘라놓으면 잘 안 붙어요. 그게 뭐냐면 봄에 연면시비가 좋았다가 안 좋아지는 나무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중간에 몸통에서 장애가 있어 껍질이 상했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껍질을 톱으로 돌려도 좋아진다. 톱으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그 박피라도 괜찮아요. 그 박피를 해버리면 이제는 그 내려가지를 못하니까 올라오는 건 올라오고 내려가지를 못해. 그 뿌리가 굶어 있어요. 그 뿌리가 잔뿌리가 좀 죽어요. 그러면 수시가 뚝 떨어지거든요. 그런 동작을 지금 해도 됩니다. 그 외떨로서는 이제 자르면 그 다른 곳에는 많이 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해달라. 그 수세가 그래 강하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척지와 주지와 주지 사이가 좀 가깝다는 거죠. 이게 좀 떼주고 많이 달아라 한 가지에. 우리 너무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그 이렇게 보면 이게 너무 가까워요. 이 어릴 때부터 좀 느리게 키워가지고 해야 농민들이 일을 적게 할 건데 철에 한두에 안 달더라도 이 사과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너무 가지를 많이 만들어가 조금 따먹고 나면 그 뒤부터 농민들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짜든지 살리 가지고 내년에 요걸 많이 빼내라. 요놈은 원주지를 좀 많이 빼내라. 근데 그죠? 지금 원래 사과는 억수로 굵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설탕을 쓰고 연면 시비를 하면 안에 잎들이 뜸살이 잘 안 쳐요. 양맛 좀 매매치고 그 좀 최대한 더 버티 가보자고. 연마가리 쓰고 왜 그러냐면 버티 가야만이 그 뒤에 가야 사과 커서 크기 때문에 그때는 좀 잘라도 반발을 작게 하니까. 그러니까 몇 줄은 예. 모르고 처음에 이거 도장지를 제거를 싹 했다니까. 예. 왜냐하면 기술센터 참그 능검조합의 지도사도 와가지고 이거 너무 복잡하고 이래가 안 된다고 전부 병원다 이래가 몇 번 이거 맨나무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래가 대표님한테 전화하니까 건드리지 마라 그래가 그래 안 건드렸다니까. 그래가 지금 현재 사과를 몇 줄 했는가 하고 안 했는가 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면은 안 했는 거는 이 정도 굵다면 했는 데는 적다니까. 한 배반 표가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런 농법을 제대로 그 기술을 못 배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가르쳐요. 이거 식물 생리 패턴을 알아야 되는데 얘를 건드려 보면 행동이 다른 게 나와요. 그건 안 굵어요. 똑같이 연면시비 했는데 안 굵어져 버려. 왜 그러냐면 얘를 장애를 줘서 이게 바람에서 깨져 버려서 공부하는 놈 옆에 가서 해초리가 톡톡 두드리고 있어버려. 공부 못해요. 아무리 잘 넣혀도 안 돼. 그 고요하게 둬야만이 이 나무가 움직일 건데 뒤에 뜯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일만 바쁘게 했지. 그 결국엔 경제적 손실이 가요. 그 나무가 또 어떻게 되냐? 도장지가 터고 있을 거야 이제 여기서 끝에서. 도장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반대의 방향을 가리킨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도 모르는 놈이 뭐 한다고. 그게 가짜를 갖다가 진짜인 양 계속 가리켰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짜를 배워야 된다. 제가 그 86년대 군대 제대했을 때는 수박 농사를 아버님이 하더라고요. 수박 농사 짓고 중학교 다닐 때는 복숭나무를 심고 중학교 다닐 때는 복숭나무 심어 키우는 거였고 군대 제대하고는 수박을 심었고 그것도 수박을 한 10,000봉 이상 심었어요. 그러니까 20몇 살 때 가락 공판장을 끌고 오돈차를 끌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가락 공판장에게 내가 제일 젊었더라고. 그러니까 그 수박마저도 바꿔버렸거든. 다 행동을 다 입센티미터가. 지금 이제 이 사과 같은 경우는 뭐 사과밭에 가나 밀감밭에 가나 그 강원도 그 감자밭에 가나 저는 똑같이 기술 가르쳐요. 엊그저께면서 저 강원도 저 홍천 저 강릉에 있었거든요. 그 감자 기술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기 농가들도 감자 비로 한 포, 두 포 쓰던 사람을 5포 쓰라고. 감자 되게 좋거든요. 생산량이 10몇 킬로, 20킬로 이상 캐게 만들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정작 배워야 될 게, 연면 시비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배우고서는 어떤 걸 해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육받고 알고 있는 게, 칼슘 부족, 그 다음에 마그네슘 부족, 그 다음에 붕소, 여기까지 밖에 안 배웠어요. 이거 단순한 거예요, 아주. 골드 그린 속에 붕산 들어있어요. 마그네슘 들어있어요. 골드 칼라에서는 칼슘 들어있고
미량요소 다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쓰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 없는 게 뭐냐? 설탕, 염화가리. 염화가리 있는데 작아요. 가리 성분이. 그래서 이만큼 더 써야 되는데 제가 그거 이어다가 파는 것도 들고 가지도 못해요. 무거워서. 제가 그거 더 이으면 돈 더 들어 그러겠죠. 우리 집에서 만들어 이으면 돈을 자꾸 더 들라 그래요. 농협에 가서 그 뭐 설탕 사고 쓰면 그게 제일 싸요. 농협에 가서 염화가리 샀으면 그 착색제예요. 그게 과실 비대식이고. 근데 그럼 깔약은 안 줘도 되겠네. 또 옛날 얘기 하지 마라. 자꾸 궁금해가. 황금알농법 그런 거 쓰지 마라 그래요. 칼슘 거들에서는 칼슘 쓰지 말고. 그래 보면 그 농비가 그래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농가에 살 때는 이것저것 다 하지 마라. 어쩌든지 봄에 연면심이면 잘해라.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측정기 비료 양 맞추고, 그리고 하다가 안 되는 것 같으면 톱을 한 바퀴 돌려가 중차 앞으로. 박피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절대로 로타리 치지 말고, 요건 한번 치면 돈이 그냥 요거 한번 치는 순간에 돈이 한 다발 날아가 버리고 없어. 5만원짜리 한 다발 이상 날아갔어요. 이거는 그냥 이게 가지 뜯은 것보다 더 많이 날아가. 이건 두 가지 다 했잖아요. 가지 떼고 로타리 치고, 가지 뜯어보고 로타리 치고, 두 가지를 했잖아요. 그럼 부분을 나쁘게 했으니까 이 비료를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요 놈이 요 끝에 놈이 일을 열심히 해줄 때 그러면 여기에서 로타리를 요거 치면서, 그러면 지금 요거만큼 로타리 쳐버렸거든요. 그럼 요 깊이가 7cm를 로타리 쳐버렸다는 거죠. 그 셋불이 나온 거 7cm 면적이 있는 거 다 잘라버렸거든요. 셋불이라. 그러니까 로타리를 치지 말라는 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요게 또 넘어가니. 요게 밀양 가면 대추밭에 요래 로타리 치거든요. 그 치면 대추는 쪼매는 게 넣어가서 여름에 크다가 다 톡톡 터져버려. 쪼개져 버려. 이것도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연면 시비를 몇 번 했기 때문에 조금 나아있다. 하여튼 다른 거는 크게 쓸 거 없어요. 그냥 지금 하는 대로 고시해